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그동안 올린 영상에서 간간히 이야기했던 생기와 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난경 첫장 기간편 첫 줄에 장자 승생기하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의역하면 생기처에 장사를 지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기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생기란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이 생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풍수고서에서는 생기처에 장사를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기와 살기를 구분하고 판단할 수 없다면 진열을 찾고 점혈한다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열을 찾고 점혈하기 위해서는 생기와 살기를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작용하는 생기와 살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적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생기가 살기가 되기도 하고 또 살기가 생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겠지만 생기와 살기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개사전에 이르길 천존집이 건곤정이라고 했습니다. 풀이하자면 하늘은 존엄하고 땅은 가까움으로 건괴와 곤괴가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건괴를 위에 곤괴를 아래에 배열한 선천팔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 사이에서 귀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적 개념의 건괴는 하늘, 곤괴는 땅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우리네 삶에 적용하면 건괴는 남자, 곤괴는 여자를 상징합니다. 이때 건괴와 곤괴 사이에서 귀천이 발생된다고 했으니 남녀가 만나면 그들 둘 사이에서도 귀천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뜻의 남존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옛날 우리 문화에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남존엽이 사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면 남편이고 아내면 아내지 부부지간에 귀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모르긴 해도 천존지비의 잘못된 해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천존지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멀고 높기 때문이며 땅이 낮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발로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과 땅 사이에서 발생하는 귀천은 실제 거리에 멀고 가까움에서 생기지만 심리적 거리에 의해서도 귀천이 존재합니다. 심리적 거리에 의해서 생기는 귀천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면 세상에 얻기 어려운 것은 멀리 있기 때문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어 얻기 쉽거나 흔한 것은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같은 물건일지라도 구하기 어려우면 귀한 것이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천합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귀천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미모의 여자를 흠모할 때는 하늘에 매달린 별도 따다주고 심지어 그녀를 위해 죽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때 결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남자에게 그 여자는 귀하고 귀한 하늘입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둘이 결혼을 하면 남자는 변해갑니다. 결혼하더니 사람이 변했다, 사랑이 식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심리적 거리가 멀어 남자에게 여자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므로 남자에게 여자는 땅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언제는 하늘이었다가 또 언제는 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비교 대립으로 발생한 상대적 개념입니다. 풍수지리에서의 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돈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돈이 차고 넘치면 또 다른 귀한 것을 찾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복이라는 것도 이렇습니다. 1조 원대 부자가 1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발복했다고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일푼으로 끼니 걱정하는 사람에게 1억짜리 복권 당첨은 행운이요 발복입니다. 1억이라는 금전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에 의해 발복이 결정됩니다. 정리하자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바로 발복입니다. 빈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 가진 사람이 1조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가난합니다.
그러나 10억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100억대 부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가문에서 정승판서를 배출했다고 하면 귀한 자리에 올랐다고 부러워들 합니다. 그 이유는 정승판서라는 자리는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승판서를 자기 맘대로 임명한 왕의 입장에서는 정승판서 자리가 부럽거나 귀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부려먹다 버릴 한낱 머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풍수지리의 발복 또한 상대적 개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도 상대적 개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가정할 때 어디가 땅일까요? 동양 철학의 묘미는 우주의 중심이 나입니다. 해서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기체바닥이 땅입니다. 이렇듯 하늘은 땅이 되기도 하고 땅은 하늘이 되기도 합니다. 천기와 지기 또한 그렇습니다. 먼저 풍수지리에서 작용하는 천기와 지기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천기라고 하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기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간에 형성된 기운을 천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지리에서의 천기는 싹격에서 전해지는 기운입니다. 인체를 소우주라고 했듯이 국세마다 작은 우주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 안에는 고유의 천기와 지기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싹격의 기운이 양이고 혈자리의 기운이 음일 때 천지규합과 음양합일로 진열이 생성됩니다. 즉 진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천기는 양이어야 하고 지기는 음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기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자리에 형성된 기운입니다. 이때 천기와 지기도 상대적 개념으로 천기가 지기가 되기도 하고 지기가 천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에게 50층은 하늘입니다. 그러나 50층 사는 사람에게 50층은 땅입니다. 이렇듯 천기를 방사하던 사격에 올라 발을 딛고 서면 발 아래 기운이 지기가 되고 그곳을 중심으로 들여진 사격이 천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음양의 상대적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사전에 이르길 동정유상 강유단의라고 했습니다. 이는 동정이라는 변하지 않는 규칙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강함과 부드러움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하늘과 땅에 작용하는 기운에는 동적인 기운과 정적인 기운, 그리고 강한 기운과 부드러운 기운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음양인데 동적인 것은 양, 정적인 것은 그리고 강한 것은 양, 부드러운 것은 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시속 1600km로 회전합니다. 그러나 지구에 사는 우리는 자전 속도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자전은 동적인 양일까요? 정적인 음일까요? 정답은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대적 개념의 음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과 불에서 부드러운 물은 음이요, 강한 불은 양입니다. 그러나 물과 산의 관계에서는 동적인 물은 양, 정적인 산은 음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남녀가 만나 데이트를 합니다. 남자는 양, 여자는 음입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간 여자가 동생을 쥐잡듯 잡습니다. 이때 여자는 양이 되고 동생은 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는 절대 개념의 음양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대지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강한 남자의 역할이 있고 부드러운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음양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풍수지리에 대입하면 삭격의 기운은 거칠듯 강한 양의 기질이어야 하고 혈자리의 기운은 지극히 부드러운 음의 기질이어야 합니다. 이 또한 절대 변하지 않는 음양의 관계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학의 상대적 개념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같은 기운일지라도 위치와 역할에 따라 생기가 되기도 하고 살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운의 회전과 함께 생기와 살기가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